네, 이번 경기는 여전히 승리가 없는 20위 와포드가 첼시를 홈에서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최근 첼시의 흐름이 좀 너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첼시가 쉽게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윤효용 기자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제가 이번 라운드 승부사로 이미지 잡은 만큼 네. 이번에도 와포드 승리 예상했고요. 스코어는 와포드 나중에 승리요? 네, 스코어는 나중에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이유를 한번 네, 말씀해 먼저 주시죠. 분석을 좀 해볼게요. 네. 와포드는 아직도 이제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네. 현재 리그 3경기 연속 3무입니다. 어. 그나마 강등권 팀들 사이에서는 패배가 없는 세 3경기 음. 동안 패배가 없는 유일한 팀이에요. 그래도 조금 뭐 분위기가 나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네. 패배는 없는 거니까요. 뭐 토트넘전을 제외하면 또 득점도 없는데요. 없는 게 되게 많은 팀이에요. 득점도 없고요. 최근 3경기에서 데니 웰백, 안드레 그레이, 리카르도 페레이라 선수가 공격진을 형성했었는데 이제 득점은 오히려 미드필더 압둘라의 두쿠레 선수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 첼시의 경우는 분위기가 진짜 상당히 좋잖아요. 네. 지난번 걱정했었는데 번리 원정이 힘들 것이다. 음. 뭐 퐁당퐁당 이론에 의하면 번리전에서 무승부를 거둘 맞아요, 것이다. 맞아요. 그런 뭐 예측이 있었는데 네. 4골을 넣으면서 승리했어요. 네 그것도 골이나. 플리시치 선수가 생애 프로 첫 프로 네. 첫 프로 첫. 해트트릭. 생애는 아니겠네요. 네. 프로 첫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네. 첼시 되게 램파드 감독이 고민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다 잘하니까. 행복한 고민. 네, 행복한 고민이죠. 네. 8골을 넣은 타미 아브라함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해트트릭한 플리시치 있고 와. 또 그 자리에는 첼시가 키우는 유망주 오도이 선수가 있죠. 그리고 마운트 선수도 잘하고 윌리안 선수도 고참으로서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요. 수비가도 잘하고 공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좀 첼시 공격진들이 전체적으로 살아난 모습을 볼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와포드전을 또 연승을 이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와포드가 이길 때가 되지 않았나. 사실 네, 분석이라 주로 감에 이제 아니 주로 감은 아닌데 때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지난 아스날전이 좀 생각나요. 네, 지난 아스날전이 좀 생각나는데 네. 아스날 상대했던 것처럼 첼시전도 준비하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첼시가 최근에 되게 안정돼 있잖아요, 팀이. 좀 어린 선수들이 리그 시즌 초반엔 좀 긴장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자신감도 올라가고 리그 적응도 마치면서 굉장히 선수들이 안정돼 있거든요. 이런 안정감 속에서 조금은 그래도 방심이 있을 수는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와포드의 승리를 정말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고요. 네. 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쵸. 승리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근데 또 네. 와포드가 사실 20위에 있을 팀은 아니지 않나요? 스쿼드만 보면 저는 솔직히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이 프리미어 리그가 엄청 치열하잖아요. 그쵸. 와포드도 승점 3점만 있으면 뭐 지금 꼴찌 아닐 거예요. 왜냐면 첫 승만 기록하면 어떻게든 이제 승점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아마 순위 변동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첼시전이 누구보다 중요할 와포드입니다. 첼시를 잡는다면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강등권 탈출도 노려볼 수 있다는 일석이조를 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와포드 입장에서 이번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네. 어떤 선수를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토트넘전에서 유일한 득점을 기록한 압둘라의 두쿠레 선수를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네. 사실 와포드의 붙박이 주전이자 에이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 맨유와 좀 이적설도 났던 만큼 그만큼 중원에서 많은 활동량과 그리고 괜찮은 피지컬 그리고 득점은 또 뭐 나쁘지 않거든요. 박투방 미드필더로서 중하위권 팀에서 되게 괜찮은 선수인데 과연 이번 첼시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기대가 되고요. 왜냐면 뭐 조르지누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몸싸움에 탁월한 건 아니거든요. 와포드는 그런 거를 좀 본다면 좀 더 이 프리미어리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뭐 이제 뭐 거친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특히 그 두쿠레 선수가 스피드도 있고 탈압박력도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첼시 수비진을 첼시 그 미드필더진을 상대로 얼마나 활약해주나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혼자서도 아스날 뭐 귀행두지 선수, 뭐 자카 선수 상대로도 혼자 잘했었거든요.
물론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아스날을 괜히 불러들여가지고 첼시와 비교를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지만 네. 그래도 두크레 선수가 강팀과 경기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토트넘전에서도 두크레 선수 잘했어요, 엄청. 네, 그렇기 때문에 전 두크레 선수를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첼시가 그만큼 방심을 해야 가능할 것 방심을 같은데. 해야 가능한데 몇 대 몇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2대1 정도로 예상하고 싶습니다. 2대 1이요? 네. 이번에 홈에서 진짜 승리하지 못하면 좀 와포드는 진짜 힘들어질 것 같아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네요, 지금. 마지막 마지막 크리스마스까지 봐야 되겠지만 저는 키케 플로레스 감독을 예전부터 좀 높게 평가하던 편이었고 에스파뇰 시절부터 괜찮은 축구를 보여준 감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첼시전 준비도 굉장히 좀 세밀하게 해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에스파뇰 시절에도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한 번씩 잡아낼 때도 있었고 그만큼 이런 이제 메가 클럽들을 상대했던 이제 키케 감독이기 때문에 키케 감독이 이번에 사실 전술이 좀 기대됩니다. 전술이 기대된다. 네. 맞춤 맞춤 전술. 전술.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그랬는데 하겠고요. 막 9대0 당황스럽긴 한데 저는 첼시가 네. 이길 것 같은데 그래요? 저 약간 정반대예요. 정반대. 네. 왜냐면 첼시가 작게는 경기 내에서도 분위기를 한번 타면은 정말 화끈하게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플리시치가 그동안 출전도 못하고 좀 골도 잘 넣지 못하면서 고민이 깊어졌는데 이번에 보여준 활약은 진짜 팬들이 그런 별명 붙여주셨어요. 또 미국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USA 아자르인데 유사 아자르라고 불릴 만큼 진짜 좋은 활약 보여줬거든요. 저는 램파드 감독의 전술이 조금은 획기적이기보다는 정말 네. 효과적인 전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서 램파드 감독이 좀 경력은 낮지만 플레이스 감독을 충분히 파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때로 접근해 보면 네. 첼시가 질 때는 박싱데이 때 이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졌을 때 왜냐하면 첼시가 굉장한 체력을 요하는 활동량이 많은 전술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싱데이 때 체력이 떨어질 즈음 일격을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직 첼시가 질 때는 아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 그러면 좀 이르다. 리버풀처럼 17연승을 기록한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램파드 감독은 거의 성공하는데. 그래서 저는 네. 무슨 무승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3대0 3대 0. 무실점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선제골이 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하죠. 근데 와포드는 홈에서 아스날한테 2골을 먹혔음에도 후반전 2골 따라갔어요. 역전까지 할 뻔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키케 감독을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램파드를. 네. 이 맨유 출신 데니엘 백이 네. 매운맛 한번 보여줄 것 같아요. 부상 아닌가요? 부상당했군요. 그러면 이제 히크로드 페레이라 선수도 뭐 드리블력이 좋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램파드 감독과 키케 감독의 그런 전술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